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가영 선생님 에이미입니다. 오늘은 134화이고요. 부정의문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의문문이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함이나 아니면 상대방의 의중이나 생각을 알고 싶을 때 의문문의 형태를 취해서 물어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부정이란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의문문은 어떻게 생겼냐면 맨 앞에 not이 붙어 있는 부정형의 형태가 맨 앞에 오게 돼요. 그런데 맨 끝에는 의문문처럼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식을 부정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언제 왜 쓰는지 부정 의문문을 쓰게 되는 이유와 함께 또 이런 부정 의문문을 누구한테 이제 누가 물어봤을 때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의문문은 왜 사용하냐면 뭔가 정보를 내가 모르는 걸 얻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상대방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의 일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그것을 너 알고 있는 거 맞지? 라고 재확인하는 느낌으로 부정의문문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너도 나 같은 생각이지 않니? 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가의문문처럼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동의를 좀 이끌어내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뭔가 제안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감탄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의문문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부정의문문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너 톰 결혼하는 거 알아? 라는 의문문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언제 이렇게 쓸까요? 톰 결혼하는 거 알아?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는 나는 톰이 결혼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톰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걔가 그 톰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런 식으로 보통의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게 될 거예요. 정말 걔가 톰이 결혼하는 거 모르겠지? 아나? 잘 몰라요, 나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 그런데 부정으로 이걸 해버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야, 너 톰 결혼하는 거 알지 않니? 우리나라 말로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알아? 라고 물어보는 것과 너 알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가보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랑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잖아요. 너 가봤니? 하는 건 정말로 제가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지만 가보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상대방이 가봤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재차 확인할 때 우리나라 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어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톰이 결혼한다라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재차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볼 때 너 알지 않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영어로 바꾼 형태는 어떤 모양이 될지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 결혼하는 거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뭐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라고 물어볼 때 자, do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do you know? 라고 해주고 알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톰이 결혼하다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잖아요. 그래서 know 뒤에, 알다 뒤에 톰이 결혼하다라는 말을 그대로 영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톰이 이제 곧 결혼을 할 거기 때문에 BING 형태를 써서 Tom is getting married 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물음표를 딱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do you know? 너 아니? Tom is getting married. 탐이 곧 결혼한다는데 너 알아?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정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맨 앞에 있는 do를 쓰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 들어가게. 그래서 do에다 not을 붙인 형태인 do에 not을 붙인 형태를 추격하면 어떻게 되죠? don't가 되잖아요. 그래서 don't로 시작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Don't you know Tom is getting marrie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너 톰 결혼하는 거 너 알지 않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재차 한번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너 알지 않냐? 이런 식으로 볼 때 영어로는 Don't you know Tom is getting married? 너 알지 않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do you know Tom is getting married? 한다는 건 진짜 몰라서 걔가 톰이 결혼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 근데 don't you know Tom is getting married? 하는 거는 쟤도 알 것 같은데 너 몰랐단 말이야. 너 모르냐? 진짜 몰라? 이런 식으로 뭔가 재차 확인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알고 있을 텐데 재차 확인을 해보려고 물어보는 경우에 don't you know?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어제 숙제했니? 상대방이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몰라서. 그러면 그냥 의문문으로 어제 숙제했어? 라고 숙제했다라는 과거의 사실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므로 시작은 did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did you, 그 다음에 숙제를 하다의 do, 그 다음에 숙제의 homework를 써주시고 어제만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did you do homework yesterday가 되겠네요. 물음표까지 딱 찍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 의문문. 너 어제 숙제 하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되게끔 해본다면 맨 앞에 있는 did를 not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군요. Didn't you do homework yesterday? 너 어제 숙제 하지 않았었냐? 안 왔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부정어 같은 방금 전에 저희가 썼던 don't나 didn't의 부정어는 없지만 부정어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의문문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mind를 사용한 의문문인데요. mind는 원래 이제 명사로 하면은 마음 같은 그런 느낌을 할 수도 있는데 동사로 mind를 쓰면 뭔가를 싫어하거나 꺼려하다라는 게 바로 mind입니다. 오늘은 근데 명사로 쓸 게 아니라 얘를 동사로 쓸 거라서 싫어하거나 꺼려하다라는 느낌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mind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if가 이제 들어가는데 요 if가 의미가 두 개가 있잖아요. 만약 할 때 if가 있고 그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의 if가 있었습니다. 그건 예전에 강의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if가 뭐뭐인지 아닌지의 i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o you mind if 하고 주어 동사가 쭉 나오면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해도 될지 안 될지 do you mind? 당신은 그것을 꺼려 하시나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하면 내가 창문 여는 거 싫어요? 별로예요? 라는 직역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답을 할 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예의 바른 사람처럼 하고 싶어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무조건 yes를 했잖아요. 그런데 mind로 물어보는 말에 yes로 대답한다라는 건 내가 별로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꺼리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yes 라고 하면 네. 정말 별로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yes, I mind 하면 네, 별로예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창문을 열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별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괜찮아요. 여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다면 yes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mind로 물어봤을 때는 no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no, I don't mind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 저는 별로 상관없어요.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말했을 때는 상대방이 창문을 그냥 열겠죠. 그래서 do you mind로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때는 이런 포인트를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mind로 물어보는 의문문의 경우 yes로 대답을 해버리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정 의문문 중에서 뭔가 제안을 할 때 쓰는 부정 의문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좀 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랬을 때 let's를 써서 우리 같이 뭘 할까요? 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 의문문을 써도 제안하는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걸 할 수 있냐면 why를 쓰고 그 다음에 부정을 하는 것 같은 don't를 쓰고 you를 쓰면 그리고 뒤에 동사가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당신 뭐 하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you 대신에 we를 쓰면 우리 뭐뭐 할까요? 와 같은 제안의 의미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y don't we grab some coffee? 하면은 우리 커피 좀 할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우리는 왜 커피를 하지 않나요? 라고 직역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why don't something으로 이렇게 문장이 이어졌을 때 왜 뭐뭐 하지 않나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에 글의 맥락, 글의 흐름의 맥락이랑 잘 견주어 봐서 이게 왜 뭐뭐 하지 않나요인지 아니면 뭐뭐 할까요의 제안의 의미인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보통 회화 상황에서 누가 why don't we, why don't you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거의 제안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why don't we grab some coffee 이러면 야 우리 커피 좀 한 잔 할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would를 써서 would it be better 하면은 그게 더 좋을라나?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될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게 좋냐 하면 to rent a car 했어요. 차를 빌리는 게 더 좋을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Would it be?로 시작을 한다면. 그런데 이걸 부정으로 해서 Wouldn't it be better to rent a car?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차를 빌리는 게 더 좋지 않으려나?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ould it be better? 해도 되겠고 Wouldn't it be better?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요는 차를 빌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Would it be better to rent a car? 라고 그냥 긍정형으로 물어보신다면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 정말 몰라서 상대방한테 의견을 구할 때 물어보는 거고 Wouldn't it be better? 한다라는 건 상대방도 차를 렌트하는 게 거의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확인 차원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제안에 제가 끼워 놓은 이유는 의미상으로 뭔가 제안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 문구라서 여기다 넣은 것 뿐이에요. 이번에는 아까 전에 제가 Why don't you 또는 Why don't we 하면 너 뭐뭐 하지 않을래? 또는 Why don't we 하면 우리 뭐뭐 하지 않을래? 하고 제안을 나타내는 뜻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Why don't의 don't를 didn't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오느냐면 제안을 하는 것보다는 좀 아쉬운 느낌? 왜 그거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지? 하고 아쉬움이나 약간의 실망스러운 느낌을 표현할 때는 이걸 과거형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런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Why don't you tell her what you want? 하면은 Why don't you라고 물어보면 아까 제안이라고 했잖아요. 뭐뭐 하는 게 어때? 의 제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 걔한테 그냥 말해봐. 말해보는 게 어때?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걔한테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이런 조언 정도를 해줄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얘를 Why don't로 안 하고 Why didn't you?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Why didn't you tell her? 뭐 in the first place 하면은 in the first place라고 하면은 이제 애초에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Why didn't you tell her in the first place? 이렇게 얘기했다면 너 걔한테 처음에 사실대로 말하지 그랬어 라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걔한테 왜 말을 안 했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약간 느낌은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를 가지고 이렇게 부정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Why didn't you라고 물어보면 약간 그때 그러지 그랬어 라는 느낌이 약간의 아쉽거나 약간의 실망스러운 느낌을 좀 표현할 때 Why didn't you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걔한테 그렇게 말하지 그랬냐 라는 느낌을 표현할 때 Why didn't you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부정의문문을 이제 감탄에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탄할 때 부정문을 쓰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Isn't she lovely? 라고 하나를 써놨는데 이거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스티비 원더 노래 중에 이제 스티비 원더 딸이 태어났을 때 그거를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쓴 노래라고 하는데 그 Isn't she lovely 같은 경우에 그대로 직역하면 그녀는 예쁘지 않나요? 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직역을 하면 정말 어색하고요. Isn't she lovely처럼 이제 앞에 부정이 붙었을 때 감탄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걔 정말 예쁘지 않냐? 즉 예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난 예쁘다고 생각하고 너도 예쁘다고 생각하지? 이런 느낌으로 걔 정말 예쁘지 않니? 할 때 Isn't she lovely?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비슷한 거 하나를 더 만들어 보면 She lent me her note yesterday. 그래서 걔가 선생님이 필기한 거 어제 빌려줬다? 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녀가 나한테 선생님이 걔가 필기해 놓은 거를 나한테 빌려줬어 라고 얘기하면서 Isn't it nice? 했어요. Isn't it nice 하면은 잘 되지 않았니? 그렇잖아요. 정말 잘 됐지? 라고 이제 감탄하는 그런 느낌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할 때 억양을요. Isn't she lovely? 하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억양을 위로 올리면 지난번에 했던 부가의문문을 생각해 보세요. 부가의문문도 억양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었죠. 억양을 올렸을 때는 걔한테 정말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고, 만약에 감탄하는 정도의 용도로, 그래서 걔 진짜 사랑스럽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감탄하는 정도로 하고 싶다면 억양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Isn't she lovely? 하고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그거 정말 잘 됐지 않니? Isn't it nice? 이런 식으로 아래를 내려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억양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뭔가 혼자 감탄하는 정도로만 끝내고 싶다면 억양 끝을 올릴 필요가 없고 내려주시면 된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었고요. 이번에는 이번 부정의문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부정의문문을 만드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앞에 그냥 don't나 didn't로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대답이 제일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대답하는 때 그런 사고방식이 좀 반대예요. 정반대라서 가끔은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갑작스럽게 누가 부정의문문을 얘기했을 때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셀프 코렉션을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시 고쳐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왜 그런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아까 전에 있는 예문을 다시 가져와서 너 톰 결혼하는 거 모르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부정의문문으로 don't you know?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잖아요. 아까 전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don't you know? 하고 누가 부정의문문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야, 너 톰 결혼하는 거 몰라? 라고 물어봤을 때 응, 그러면 몰라.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너 톰 결혼하는 거 모르냐? 그랬을 때 아니? 알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응, 몰라는 yes, I don't가 되고 아니? 아는데? 이러면 no, I do가 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앞에는 yes인데 뒤에는 부정이고 앞에는 no인데 뒤에는 긍정인 이런 매칭이 안 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앞뒤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이제 대화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곤란한 거죠. 예를 들어서 또 하나를 보면 아까 너 숙제 어제 안 했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했는데 그래서 yes, I didn't 같은 느낌이 돼버리고 너 어제 숙제 안 했어? 그랬을 때 아니 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면은 그대로 직역하면 no 하고 I did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앞에가 긍정, 뒤에가 부정. 앞에가 부정이고 뒤에는 긍정. 이런 조합을 영어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떻게 그럼 대답을 해야 되느냐면 영어에서는 팩트만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팩트만 생각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 톰 결혼하는 거 몰라? 그랬을 때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무조건 긍정인 거예요. 아니까 yes I do 하면 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톰이 결혼하는 거 몰라요. 그러면은 모르니까 부정의 의미죠. 모르니까 시작을 무조건 no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o I don't 하면 모른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너 어제 숙제 안 했냐? 했을 때 숙제를 안 했잖아요. 안 했으면 부정이죠. 안 했으니까. 그러면 시작도 no로 애초에 해주시는 거예요. No I didn't. 만약에 숙제를 했으니까 yes라고 대답을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랑 뒤랑 우선 똑같게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팩트만 생각하고 알면 yes, 모르면 no, 했으면 yes, 안 했으면 no. 그래서 팩트만 생각해서 yes와 no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별로 어려운 것 같지가 않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뭔가 급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실수할 경우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상황이. 자, 언제 그러냐면 맥도날드에 이제 가서 흔히 이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봐서 이걸 사례로 채택을 해봤는데, 최근에도 저는 이제 괌에 이제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신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저걸 언제 한번 강의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맥도날드에 가서 이제 커피를 시킬 때 예를 들어 내가 그냥 블랙커피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시킨 거죠. 아메리카노에는 뭐 시럽이랑 설탕이 따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주문을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one medium black coffee please 뭐 이런 식으로 뭐 커피, 블랙커피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그냥 커피를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직원이 왜 다 주문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메뉴를 읊어주잖아요. 뭐 빅맥 세트 하나랑 뭐 하나랑 뭐 하나 말씀이시죠? 하고 물어보잖아요. 다시 되물어보죠. 그럴 때 직원이 one black coffee, no sugar, no cream, right? 이런 식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럴 때 그래서 블랙커피 뭐 슈가 없이 설탕 없이 시키신 거죠? 그랬을 때 네. 이렇게 하면 그 직원이 굉장히 갸우뚱할 겁니다. 왜? 나는 분명히 블랙커피를 시켰어요. 그래서 크림이랑 슈거가 들어가면 안 되는 커피를 시켜놓고 그 사람이 그래서 no sugar, no cream 했는데 yes를 해버리면 크림이랑 슈가를 넣어달라는 건 거예요. 분명히 이 직원은 처음에 오더를 받을 때는 블랙을 시킨 줄 알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얘는 갑자기 말을 바꿔버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내가 블랙커피를 원했고 슈가도 없고 크림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이때 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처럼 슈가 없고 크림 없어요. 여전히 부정이죠? 그럼 노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실수가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해보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약간 빈도가 줄어들긴 하는데 워낙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포인트이긴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제안하는 부정문에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 아까처럼 why don't we grab some coffee? 이런 식으로 뭐 커피 좀 할까요? 아니면은 wouldn't it be better to rent a car? 뭐 차 빌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yes, no로 떨어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대답을. 왜냐하면 이런 제안하는 것 같은 경우의 부정 의문문은 굳이 yes나 no로 떨어지게 대답을 하지 않고도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제안에는 만약에 yes나 no로 하기가 조금 망설여진다면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뭐 sounds good. 뭐 좋은 생각이야 라던가 sounds nice 라던가 뭐 good idea 라던가 why not 이라던가 뭔가 상대방의 말에 동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yes, no 대신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별로 그 제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I'm afraid I can't 라던가 나는 아무래도 그 제안을 못할 것 같아. 또는 I don't think it is a good idea. 뭐 그 생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또는 I don't think I can make it. 나는 그거 아무래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돌려서 얘기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한 번씩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부정 의문문이 언제 쓰이는 것이고 어떤 식의 모양으로 생겼고 이에 대답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정의문문을 누가 물어보고 대답하는 상황이 됐을 때 약간 제가 가르쳐드렸던 팁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실수를 줄여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